10대를 색채도에 이렇게 가져와서 10대의 인구 분포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사업장 정보에서는 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점의 위치 분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10대에 대한 인구 분포를 성인에 대한 인구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성인들의 인구 분포와 분식집의 인구 분포가 10대와의 인구 분포의 형태 유사성보다는 더 비슷한 형태를 가지더라. 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서울 행정동별 인구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집할 데이터는 서울시의 행정동별 생활 인구 정보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볼 사이트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입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으로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고요. 통계에 서울 생활 인구를 보면 1일 평균 생활 인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아래로 쭉 내려서 봤을 때 데이터 내려받기에서 행정동 단위로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생활 인구 내국인에 대한 내용, 이것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최신 데이터들을 조회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2년 4월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게 되고요. 압축 파일에 있는 CSV 파일을 열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시간대별, 그래서 0부터 23까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행정동 코드에 대해서 총 생활 인구수부터 남녀, 성별별, 연령대별로 해서 이와 같은 인구 분포의 변화를 쭉 다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보다 상세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파워 BI 한번 표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띄우고요. 새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CSV를 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4월에 대한 인구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로드를 하고요. 예, 데이터 다 읽어왔고, 여기 테이블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정동 코드를 클릭해서 보면 현재 정수로 되어 있는데, 이 정수로 되어 있으면 지도 정보와 연계가 잘 안 되므로 여기는 텍스트 정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로 가서 도형 맵을 선택합니다. 도형 맵에는 행정동 코드를 위치 정보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디폴트로 미국 지도가 나오는데, 시각 개체 서식 지정으로 가서 지도 설정에 맵 유형을 사용자 지정 맵으로 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서울 행정동 지도를 이렇게 선택하여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울 지도가 만들어지고 일부 행정동에만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 무언가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건데, 어디가 다르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요 데이터에 있는 요 행정동 요 값, 이전에 만들었던 제이슨 파일, 요 지도 파일은요,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텍스트 에디터로 해도 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동 코드를 해서 아까 여기서 봤었던 1171056 이 값을 찾아서 보면은 아래에 AMD CD2라는 값에 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뒤에 0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행정동 코드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AMD CD2라는 값과 동일한 형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워 BI 행정동 코드로 온 다음에 다시 마우스 클릭하고요. 새 열을 선택을 합니다. 새 열의 이름은 AMD 언더바 CD2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요 어퍼스트로피를 찍으면은 요 테이블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행정동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맨 오른쪽에 AMD CD2라는 열이 하나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열은 현재 데이터 형식이 10진수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리포트로 와서 지도에서 다시 위치 정보를 행정동 코드가 아니라 방금 만들었던 AMD CD2 이 값을 여기로 끌어와서 올려주면 이제 값이 이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랑 다르게 이제 지도의 상당 부분이 다 색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구역이 회색으로 색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이와 같은 현상은 행정동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안전부 찾기에서 행정동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책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옛날 정보부터 하지 말고 최신 순으로 해서 가장 최신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4월 1일에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 말소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압축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받아지는데 이 압축 파일을 열어서 보면 이 폴더 아래 이와 같이 3개의 엑셀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3개의 엑셀 파일이 B, H, mi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라는 거는 법정동 코드를 얘기하고 H는 행정동 코드, 그리고 mix는 법정동과 행정동 코드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역 정보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면요. 법정동이라는 내용과 행정동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로 사용하는 동 이름을 그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고유 지명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의한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관청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정이고요. 주로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이 주변의 법정동까지 합쳐서 업무를 같이 봐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보통 동사무소가 관리하는 행정구역에 따라서 재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동과 다르게 행정동은 인구의 증감이라든지 도시의 확대 축소에 따라서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됐던 정보도 이와 같은 어떤 행정동의 이름이 변화를 했다든지 추가가 된 동이 있거나 아니면은 분리가 된 동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동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동 코드를 열어서 보면은 이와 같이 행정동 코드가 있고 시도명, 시군구, 읍변동명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생성일자와 말소일자가 있는데 이 말소일자가 있는 동은 행정동이 말소일자 기준으로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없어진 동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소일자 바로 밑에 또 보시는 것처럼 생성일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한 날짜거든요. 이 행정동의 이름이 바뀐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청운동과 효자동, 이 두 동이 없어지면서 청운, 효자동이라는 하나의 코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동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하나의 동이 두 개로 쪼개지거나 동 이름이 바뀌거나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코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인구 정보에서 행정동 코드,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다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말소 코드 포함된 행정동 코드 정보에서 시트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 값을 붙여 넣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이꼴 왼쪽에 있는 값 곱하기 1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래까지 쭉 복사를 해주고요. 행 하나 추가해주고 행정동 코드 8자리, 행정동 코드 10자리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코드 정보는 앞서 살펴봤던 인구 정보에서 분석이 되어 있는 행정동 코드고 그 코드가 새로 개정된 행정동 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비교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를 만들고 동 이름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동 이름 이꼴 vlookup 괄호에서 요 10자리 코드를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은 요 앞서서 있는 요 행정동 코드 A2부터 D열에 있는 요 끝에까지 여기까지를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이 동네 이름이니까 네 번째 값 정확히 일치하는 값만 찾아가게 정확히 일치 false 괄호 닫고 엔터. 그럼 값을 정확하게 못 찾네요. 왜 그러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값은 숫자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AR 전체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을 합니다. 바로 다음 마침을 하면 여기 있는 값이 지금 다 숫자로 다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숫자로 바뀌었고 숫자로 인식되면 여기에선 제대로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더블 클릭해서 아래로까지 쭉 복사를 하고요. 인구 정보에 있는 행정동 코드 중에 여기 비교해서 이꼴 vlookup 이 앞쪽에 있는 행정동 코드를 이번에 다시 비교를 하는데 여기 행정동 코드 B열과 C열을 선택을 하고요. 콤마 두 번째 값 그리고 false 엔터. 그럼 이와 같이 값이 없는 것은 NA로 뜨고 요 더블 클릭해서 아래로까지 쭉 느리면은 인구 조사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행정동에 대한 값은 이렇게 동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값은 여기 NA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표를 Ctrl Shift L을 눌러서 일단 필터를 걸어 놓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읍면동 이름이 있는 값만 볼 거기 때문에 읍면동명 여기 필터 선택을 해서 필드 값 없음 요거 해제하고요. 서울특별시에 대한 값만 볼 것이기 때문에 시도명에서도 클릭해서 모두 선택 해제하고 서울특별시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름들이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소일자가 없다라는 거는 현재 값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말소일자에서 모두 선택을 해제를 한 다음에 필드 값 없음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말소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이 값들이 모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에 NA로 떠 있는 값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NA로 떠 있는 값들만 좀 보기 위해서 비교에 대한 것을 모두 선택 해제하고요. 역시 맨 마지막에 NA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요 NA로 표시되어 있는 값들은 모두 2019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에 요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에 있는 요거 NA로 되어 있는 필터 요거 다시 모두 선택으로 확인을 해주고요. 말소 일자가 요 날짜인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 맨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항목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항목에 체크를 걸어 놓고 확인. 자, 그래서 여기 말소일자 빈 칸인 거에서 새로운 칸이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쭉 내린 다음에 이 부분은 마우스 클릭해서 숨기고요. 이 아래에 있는 요만큼 마찬가지로 숨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현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행정 코드가 바뀌면서 이 값이 서로 누락이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일동 같은 경우는 상일동이라는 하나의 동이 상일 제1동과 제2동 이렇게 두 개의 동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지도 정보에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아마 상일동일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정보가 번동과 수유동에 대한 정보일 건데 요 값들을 각각 이 코드 값을 위에 있는 값을 밑에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BI로 와서 이 값을 일단 오른쪽으로 살짝 반으로 쪼개 놓을게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값을 띄워 놓고요. 데이터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곳은 행정 코드에 있는 값을 바꿀 거예요. 홈에 와서 데이터 변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가 실행이 되었고요. 행정동 코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변환에 값 바꾸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좀 결국 노가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엑셀 파일에서 위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붙여놓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 붙여놨는데 뒤에 0이 두 개 빠져야 되기 때문에 0 두 개만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같은 작업을 요 밑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해주는데 상일동 같은 경우는 상일 1동으로만 일단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랬을 때 상일 2동에 해당하는 구역은 색칠이 안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거만 좀 염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하는 값 내용 모두 바꿨고요. 그럼 여기 바뀐 내용을 파워 쿼리 편집기 홈으로 가서 닫기 및 적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열렸고 전체 화면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리포트 화면으로 가서 지도를 보면 이제 아까 회색으로 표시되었던 구역들이 다 다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하단과 왼쪽 하단에 이렇게 두 칸만 좀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상일 이동으로 감안하기로 한 부분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항동이라는 동으로 2020년 1월자로 서울행정동에 추가된 곳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인구정보에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정보가 상당 부분 들어왔으니까요. 색채도 부분에 총 생활인구수 요것을 이렇게 끌어와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어느 만큼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채도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져왔었던 일반 음식점 사업장 수와 같이 만들어 두고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보는 그런 작업을 해볼게요. 도형 맵 요거 선택을 하고요. 요 지도는 요 오른쪽에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CSV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서울음식점 행정동 포함되어 있는 정보 요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현재 있는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들이니까요. 요거 그대로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 테이블로 간 다음에 행정동 말고 서울음식점 정보 중에 ADM CD2 요 값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리포트 화면으로 와서 요 해당하는 지도에서 위치 정보는 서울 음식점 정보 중에 ADM CD2 값 요것을 위치 정보로 가지고 오고요. 미국 지도가 디폴트로 나오는 거 다시 개체 서식 지정으로 가서 지도 설정에 맵 유형을 사용자 지정 맵 유형 추가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서울 행정동 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역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색채도에 사업장명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음식점 숫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좀 많은 의미를 도출해 내거나 여러 가지 분석 의미를 가지게끔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터를 걸 수 있는 슬라이드를 추가하는데요. 필터를 걸 수 있는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전에 생활 인구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수 정보를 그룹핑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에 들어가서요. 로컬 피플 데이터 이쪽으로 오고요. 행정 동코드별로 총 생활 인구수, 그 다음에 성별별, 나이대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만 그룹핑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열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새 열을 만들고요. 10세 미만의 남녀 전체 수, 그 다음에 10대 남녀 수,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에 대한 열, 이렇게 세 가지 열을 좀 추가를 해서 만든 다음에 각 나이대별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 추가한 열은 먼저 10대는 어퍼스트로피를 한번 찍으면 이제 열들이 나오는데 10세부터 14세 남자 더하기 15세부터 19세 남자 더하기 10세부터 14세 여자 더하기 15세부터 19세 여자, 이렇게 요걸 10대 추가해 주고요. 같은 요령으로 마우스 우클릭, 세열 10세 미만 이꼴 어퍼스트로피에서 0세부터 9세 남자 더하기 0세부터 9세 여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세열에 성인 이꼴 남자 20세부터 쭉 다 더할게요.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여자 20세, 25세 이와 같은 요령으로 쭉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남자 20세부터 남자 59세까지 그리고 여자 20세부터 여자 59세까지 이렇게 다 합친 값을 성인이라는 값으로 열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이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다시 리포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인구수에 대한 것을 시간대별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하게끔 슬라이드를 추가할게요. 지도가 아닌 다른 거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각화 개체 중에 요 아래에 있는 슬라이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구수 지도하고 상관이 있게끔 요 인구수 지도 중에서도 시간대 구분 정보를 클릭해서 요 값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보통 활동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일반 음식점일 경우에는 보통 점심 저녁 시간대와 많이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시간대를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식당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슬라이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슬라이서를 선택을 해서 새 슬라이서를 추가를 해줍니다. 서울 음식점 탭들 중에서 업태 구분명 요거 클릭해서 요 항목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음식점 형태를 선택을 하면 그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활 인구수 중에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는 키즈 카페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해보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 색채도를 오른쪽에 있는 정보 중에 로컬 피플 정보 중에 10세 미만의 값을 색채도에 이렇게 엎어쳐서 10세 미만의 인구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업태 구분명에서 키즈 카페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키즈 카페 숫자가 많지가 않고 키즈 카페가 한 개도 없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아이들 숫자가 많은 동네에 키즈 카페가 그렇게 몰려있는 현상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형태로 봤을 때 짙은 파란색이 있는 곳에 키즈 카페가 굉장히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마우스 올려서 보면은 2개소씩 정도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10세 미만의 아이들 인구 분포와 키즈 카페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볼게요. 10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0대를 한번 보고 10대를 요 색채도에 이렇게 가져와서 10대의 인구 분포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정보에서는 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식점의 위치 분포가 나오는데, 그냥 가정을 학생이 많은 곳에 분식점이 좀 더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와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10대에 대한 인구가 아니라 성인에 대한 인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성인들의 인구 분포와 분식집의 인구 분포가 아까 보셨던 10대와의 인구 분포의 형태 유사성보다는 더 비슷한 형태를 가지더라. 분식점의 위치는 10대들의 인구 분포수보다는 성인들의 인구 분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극히 간단한 예로만 좀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들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다음에 두 개의 관련성 유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일반 음식점의 서울 행정동별 분포에 대한 지도와 인구 분포를 나이대별로 좀 나누어서 이 어떤 식으로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비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지도 형태로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찾는다든지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 조금은 참고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 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생각보다 많은 유용한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로 어떻게 지도 형태와 매핑시켜서 시각화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